이 태생이 뭐냐면 얘야 이거라는 소리야. 태생이. 그러니까 y제곱은 4x라는 그래프는요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이렇게 그쪽에 그 중에 위쪽을 쓴 것이 이 새끼라는 소리고 아래쪽을 쓴 것이 이 새끼라는 소리입니다. 이해할 수 있죠? 얘도 포물선이에요. 포물선. 참고사항인데요. 가끔 또 모의고사 등장하니까 포물선은 초점이라는 게 있어요. 초점을 보통 포커스 그러거든요. 초점이 있거든요. 니네 그 안테나 보면요. 파라볼라 안테나 있죠? 그 위성 안테나. 스카이라이프. 그게 있잖아. 그럼 얘가 초점에서 이렇게 빛을 이렇게 쏘잖아요. 그러면 이 여기 있는 축, 이걸 축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가 대칭 축이잖니, 얘가. 얘가 대칭 축. 너도 대칭 축이야, 이것도. 축인데 축과 평행하게 뻗어 나갑니다. 반대로 이쪽에 빛을 쐈잖아요. 쐈어. 여기 쐈어. 쏘게 되면 얘는 초점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이렇게. 초점에서 나가면 축과 평행하게 나간다. 그 다음에 축과 평행하게 들어왔으면 초점으로 모인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파라볼라 안테나 구성할 때 안테나를 뿅 이렇게 만들어 놓죠. 여기로 전부 다 모이게. 파라볼라가 이제 아까 그 원뿔 곡선 제가 2개 그려놨죠. 혹시 니네 영어 잘하잖아. 타원 영어로 뭐지? 원은 확실히 안다 그죠? 원은 영어로 뭐죠? 서클. 자신 있죠. 서클. 타원은 뭐 그런 표현도 있는데 일립스 그러기도 해요. 그 다음에 포물선은 파라볼라 그러고요. 쌍곡선은 넘어갈게요. 이게 뭐 많다, 적다, 무슨 뭐 같다 이런 옛날 말을 통해서 만든 건데 하여튼 뭐 됐습니다. 파라볼라 합시다. 됐죠? 포물선. 이제 마저 해야죠. 이거 위에 점. 4,4 하면 썰렁하려나? 잠깐만요. x표 4를 할게요. 4를 하면 이쪽이 16이니까 4 하면 되겠다. 위에 점 4,4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하세요. 이제 그랬대. 그러면 미친 척하고 하는 거예요. x이 4 집어넣으면 y값이 4인 건 미뤄 짐작할 수 있잖아. 그죠? 접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니까 y제곱 y 곱하기 y로 바꾸고 4에다가 x를 뭐로 바꾸자고? 2분의 x 더하기 x로 바꾸자고요. 우리 무리함수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셔야 돼. 4 이거 하나 때려 넣고요. 4 하나 이거 때려 넣으러 갑니다. 그러면 4y 약분하면 2죠. 2에다가 x 더하기 4 이렇게 돼요. y는 2분의 1에 x 더하기 4라고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 경우라면 공식을 사용하는 게 좋다. x제곱이랑 y제곱 하나씩 찢으면 되고 x 하나가 모이면 2분의 x 더하기 x로 찢고요. y 하나가 모이면 2분의 y 더하기 y로 찢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이해된 거예요? 그래. 평행이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했죠. 접점이 주어져 있을 경우는 공식이 편하다. 네 번째.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 얘도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 전부 다 공식이 있습니다. 전부 다 공식이 있고요. 모든 유도 과정 다 돼요. D가 0도 되고 미분을 통해서도 되고 뭐 별게 다 됩니다. 다 되는데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공식이 편해요. 가장 편한 게 공식입니다. 얘는 유도해드릴게. 간단하니까. 해요. 원이 있어. 기울기가 M으로 주어져 있으면 접선은 2개 나올 겁니다. 여기도 하나 있고 평행인 직선이 2개가 나왔겠죠. 됐죠?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자. 기울기를 m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의 방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하죠. 그러면 중심이 있어. 접점이 보였네. 수선에 발 내렸지. 요만큼의 길이가 r이라는 걸 알아. 그러면 0,0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r임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n을 표현하러 가려고. 괜찮니? 그래. 그러면 직선의 방식을 음함수 걸로 씁시다. mx 빼기 y 더하기 n은 0이라고 씁시다. 이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을 이용해서 구할 거야. m제곱 플러스 1 루트를 씌우고 분해. 식을 그대로 쓰는데 점을 대입하면서 쓰자고 했죠? 빵빵을 대입하게 되면 n이야. 절대값 붙여야지. 그게 반지름이에요.
그 뜻이야. 따라서 절대값 n이라는 것이 r에다가 루트 1 더하기 m제곱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n은 플러스 마이너스 r에다가 루트 1 더하기 m제곱이 됐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바뀌겠구나. y는 mx 위아래 두 개 나온다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1 더하기 m제곱 이렇게 처리하러 가자. 할 수 있겠어요? 요 정도 유도는 해야 돼. 응? 요 정도 유도는 해야 돼. 그래서 기울기가 m으로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위아래 두 개가 나오는데 걔를 써보면 이렇게 된다. r 루트 1 더하기 m제곱입니다. r 루트 1 더하기 m제곱. 이게 포물선 다르고 타원 다르고 쌍곡선 다릅니다. 한번 읽어봐. r 루트 1 더하기 m제곱. 다시 r 루트 1 더하기 m제곱. 그렇게 기억합니다. 나중에 무리함수 할 때요. 제가 잠깐 요거에 대한 접선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시험에 안 나올 거라서 안 할게. 이해됐지? 그래.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이제 하러 가죠. 접선에 대한 이야기는 일간 지금 마무리를 지었어요. 첫 번째 판별식 쓰자. 두 번째 원답게 풀자. 세 번째 접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공식 쓰자. 네 번째 기울기 주어져 있는 경우 공식 쓰자. 이해됐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극산의 방정식인데 얘는 대놓고 묻는 경우도 있고 문제 풀이 과정에 나올 겁니다. 이거 풀이 과정에 풀이 과정이나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경우 나올 겁니다. 극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놓은 해설지가 별로 없을 거예요. 없을 거니까 니네 스스로 잘 파악해야 돼.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하죠 일단. 자,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뭐 할까? 아무거나 하자. 1 합시다. 1 합시다. 1이 있는데 원밖에 한 점이 있대요. 3,4가 있대. 3,4에서 접선을 두 개를 걷대. 이렇게 하나 긋고요. 저렇게 하나 걷대. 이렇게 접점이 두 개가 생기죠. 여기 A라는 점이 하나 생기고요. B라는 점이 하나 생기고요. 이렇게 이때 두 접점을 이은 이 선을 극선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확히 말하면 2차 곡선 밖에 한 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밖에 한 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원밖에 한 점이 있는데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하나씩 그었어요. 이렇게 하나씩 그었을 때 접점이 두 개가 생기죠. 이 접점을 이은 이 선 있죠? 얘를 극선이라고 합니다. 접선은 참고로 탄젠트 라인 그러고요. 극선은 뭐 폴라 라인, 뭐 지랄뽕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다. 따라해봐. 극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지? 그렇죠. 3x 더하기 4y는 1. 이게 바로 나와야지. 바로 나와야 됩니다. 결론부터. 결론은 뭐냐면 마치 얘를 접점처럼 생각해서 합니다. 마치 얘를 접점이라 생각 유도할 거야. 접점. 다시 접점이라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즉 요식을 xx로 찍고 y로 찢은 다음에 하나씩 대입하라는 소리. 3x 4y는 1 이렇게 작성을 하는 순간 아 이거는 극선의 방정식입니다 를 알게 돼요. 결론은 그래. 이해가 되니? 결론은 그렇습니다. 유도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죠. 1학년 때는 특히 접점이 보이죠? 접점이 있을 때는 공식 쓰는 게 편하다고 했던 것 같아. 혹은 접점의 좌표를 니네 스스로 놓는 것도 중요해. 여기 B점. B점은 x2, y2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A점을 지나는 접선이 하나 있고 B점을 지나는 접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둘 다 3,4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뜻이거든. 그러면 이 첫 번째 접선이 있고 그 접선의 방식을 구하러 가자. 첫 번째 접선. x와 y원이 접점이었기 때문에 요식을 하나씩 찢어놓고 x 대신 x1 집어넣고 y 대신 y1 집어넣고 x1에 x y1에 y는 1 이렇게 됐겠죠. 얘는 1번 접선의 방식이고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찢어놓고 나서 x 대신 x2 집어넣고요. y 대신 y2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는 1이라고 썼겠죠. 1번 접선
2번 접선. 둘 다 어디를 지나니? 3,4를 지나고 있지? 그러니까 그래 3,4를 지나고 있구나. 그러면 x 대신에 3 집어넣고 y 대신 4를 집어넣어요. 3x의 1, 4y의 1. 너는 1이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또 x 대신에 3 집어넣고 y 대신 4 집어넣습니다. 3x의 2, 4y의 2. 너는 1이라는 소리. 근데 우리가 구할 극선의 방식은요, 아까 지나가면서 언급을 했는데 점이 두 개가 정해지면 직선은 딱 하나 결정되지 않니? 그러니까 점이 이 두 개가 정해져 있으므로 두 점을 지난 직선은 only one 하나밖에 없을 테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 극선은 너도 만족해야 되고 너도 만족해야 되고 둘 다 지나야 하고, 그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특정한 식에다가 x1, y1을 때려는 것 같고요, 특정한 식에다가 x2, y2를 때려는 것 같잖니. 지금 느낌이 그 특정한 식이 뭐냐면 3x 더하기 4y는 1이라는 특정한 식이 있는데, 거기에서 x1, y를 집어넣은 게 얘고 x2, y2를 집어넣은 게 얘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직선은 x의 1, y의 1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x의 2, y의 2도 지나고 있어요 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얘는 극선의 방정식입니다. 알고 있으면 상당히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여기에 있는 요거 접점을 A라 하자, 접점을 B라 하자, 이거의 길이를 구해볼까요? 이렇게 나왔대요. 현의 길이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현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요, 중심이 있죠? 여기 수선에 발 내려요. 수직 이등분 할 거니까 이렇게 요거의 길이를 구하다면 2배 때리면 되는 거잖아.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극선의 방정식만 하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 이거 이해되는 거죠? 이런 데 응용이 되니까 참고로